더글라스 메가더는 1880년 태어났습니다. 헬렌 켈러, 신채호 선생님과 동갑이에요. 그의 아버지 아서 메가더는 미국 남북전쟁에 참전, 이후 육군 중장까지 지낸 장성 출신으로 제대로 군인 집안이죠. 어찌됐든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메가더는 필리핀에 보내집니다. 첫 발령부터 해외 진출이에요. 필리핀에 있을 때부터 그는 이름을 날렸는데 부하들이 게릴라에게 습격을 당하자 권총으로 게릴라를 모두 사살했다고 해요. 그 후에 일본을 거쳐 현재 멕시코에 있는 베라크루즈로 가게 됩니다. 이때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7명의 멕시코 병사를 제압했다고 하니 정말 말 그대로 전사 그 자체네요. 유잼 역사.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몇 년 뒤 메가더는 프랑스 전선으로 투입되게 됩니다. 1918년 8월부터 11월까지 연합군은 최후 공세인 백일 전투에서 독일군을 밀어붙이는데 메가더도 이곳에 있었죠. 그는 독일군 참호의 약점을 찾아 돌파하여 독일군 참호를 무너뜨리는 공을 세웁니다. 여기서 메가더의 전사 특성이 또 보여지게 되는데 고위급 장교인 그가 권총을 들고 닥돌하면서 심지어 방독면도 쓰기 거부했다고 해요. 그런데 아마 이러한 모습이 부하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대장이 저렇게 돌진하는데 따라가야죠. 그렇게 1차 세계대전은 막을 내렸고 소령이었던 그는 2년 반 만에 준장이 되고 50세의 나이에 미 육군 사상 최연소 대장 그리고 육군 참모총장까지 올라가죠. 정말 무서운 속도의 진급이네요. 그리고 1937년 메가더 장군은 퇴역을 합니다. 뭐야, 퇴역한다고? 아직 2차 세계대전이랑 한국전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메가더 장군은 다시 현역으로 복귀해요. 극동군 사령관으로서 필리핀으로 진출하려는 일본군을 막아야 했죠. 초기 작전은 루손섬을 장기간 방어하며 증원군을 기다린다는 것이었지만 일본군의 공습과 3방향 공격에 속절없이 무너지며 섬의 끝자락인 바탄반도까지 철수하게 됩니다. 해안에서 일본군을 막아보겠다는 메가더의 작전은 완전히 실패한 것이었죠. 이때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해안가의 식량과 군수품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모두 철수를 했다고 해요. 메가더 장군은 코레이도로 섬이라는 곳으로 요새를 옮기게 되는데 정말 메가더 장군 최대의 위기가 아닐 수 없었죠. 방공호 속에만 틀어박혀 있는 그를 병사들이 조롱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야 어찌됐든 본국 여론은 필리핀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는 그를 영웅으로 추대하는 분위기였고 루즈벨트 대통령은 초기 정한대를 파견해 그를 구출해내죠. 수많은 미군 병력들을 그대로 놔둔 채 말이죠. 결국 물자가 떨어진 현지 미군은 얼마 못 가 항복하고 맙니다. 그리고 일본군은 7만 명의 미군과 필리핀군 포로를 무려 88km나 강제 행군시키는 학대 행위를 하였는데 이를 바탄 죽음의 행진이라고 합니다. 메가더 장군 최악의 흑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후 구출된 메가더는 남서태평양 연합군 최고사령관으로서 호주에 가서 일본군을 방어하게 됩니다. 주요 거점이 될 코코다 트랙 전투에서 미 호주 연합군은 고전을 면치 못했죠. 호주군은 민병대급 오합지졸이었고 정글 전투에 또한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일본군은 정예 병력들이었죠. 하지만 정말 기적적이게도 호주군이 승리하게 되는데 이 코코다 지역은 해발 3,000m에 가까운 엄청난 고산지대에다가 정글이 펼쳐져 있어 보급도 원활치 않고 각종 질병에 노출되어 있었죠. 일본군이 무리한 진격을 한 덕에 질병과 굶주림으로 대다수의 군사를 잃고 또한 오합지졸인 줄 알았던 호주군 역시 강력한 저항을 한 덕에 승리는 연합군에게 돌아갑니다. 뭐 어떻게 보면 대자연의 승리죠. 그런데 이 승리 때문이었는지 메가더는 일본을 과소평가하기 시작했고 지형에 대한 정보력이 적은 상태에서도 아군이 유리하다는 직감으로 무리한 공격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일본군은 대자연의 셀프 학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병력이 남아있었고 저항은 강력했습니다. 뭐 결국 어찌됐든 일본군을 몰아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메가더의 무리한 판단으로 많은 희생자를 내고 전투를 힘들게 끌고 나갔다는 비판을 받았죠. 하지만 이때부터 메가더는 뉴기니 전역에서 육해공 합동작전과 적극적인 낙하산 부대의 활용으로 최소한의 부대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며 곳곳에서 일본군을 밀어붙였고 결국 부하들을 두고 도망쳐 나왔던 필리핀 바탄을 감격스럽게도 다시 탈환하게 됩니다. 2년 반 만의 재입성이었어요. 뭐 많은 희생은 따랐지만 어쨌든 복수 성공이네요. 그리고 나선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일본의 원자 폭탄이 떨어졌고 일본군은 항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메가더 장군도 있었죠. 오우, 저 포스. 그렇게 일본군 점령군 사령관으로 일본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대국민적 영웅이 되었지만 또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죠. 유잼 역사. 1950년 6월 25일 우리 민족의 큰 비극인 한국전쟁이 발발합니다.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전선은 아래로 속절없이 밀렸고 폐색이 짙어졌습니다. 유엔에서는 만장일치로 백전노장인 그를 유엔군 사령관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속절없이 밀려 곧 전투가 끝나갈 것 같은 마당에 메가더가 생각해낸 획기적인 전략이 바로 그 유명한 인천 상륙작전.
반도를 돌아서 적에게 점령된 인천을 공격하여 적의 허리를 끊는다는 전략이었죠. 이 가능성 없어 보이던 작전을 성공시키며 드디어 반격의 기회를 잡고 전세를 역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기쁨에 젖은 메가더는 38선을 넘어 통일을 위해 북상을 시작하죠. 압록강까지 북상에 성공해 통일을 목전에 두고 있었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엄청난 수의 붉은 군대가 여기서 개입을 하게 됩니다. 사실 메가더 장군의 닭돌 성향 때문에 중국 국경 지역을 너무 자극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어요. 그쯤에서 트루먼 대통령과 메가더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결국 트루먼 대통령은 메가더를 해임하고 그의 길고 길었던 군인으로서의 인생은 마무리되죠. 수많은 전투에 참가한 전쟁 영웅이자 레전드이지만 의외로 패전도 있으면서 독단적인 행보로 비판도 받는 그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역사 그 자체인 건 변함이 없습니다.